경아, 안녕하세요. 네, 환경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민 선생님입니다. 그 물리는 이미 방송에 나갔잖아요. 그 물리랑 듣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할 얘기가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우리 그 물리 시간에는 제가 인사를 물하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환경 시간에는 어떻게 할까 해서 똑같이 이렇게 물리처럼 화나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이거가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I'm angry. 나는 너네를 보니까 막 화가 나, 막이 화나 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뒷글자를 따서 뒷글자로 경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행인 거는 그 작년에 2학년 수업하셨잖아요. 김경아 선생님이 다행히 올해는 안 계세요. 계셨으면 좀 약간 비슷하잖아. 경아 그러면 좀 기분 나쁘실 것 같아. 그런데 안 계시기 때문에 저 이제 앞으로 온라인 수업 때는 오프라인 때는 안 할 거야. 온라인 수업 때는 경아 이렇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칭도 또 이제 딱 해줘야 되잖아요. 물리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얘기했지만 그 잘 나가는 유튜버들 보니까 다 이렇게 자기 구독자들에 대한 애칭이 있더라고. 그래서 물리는 쉽게 생각을 했는데 환경은 이게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내가 뭐라고 부를까? 처음에는 막 그런 거 했다? 막 생각하다가 뭐 이렇게 막 재활용품 뭐 이런 거 환경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재활용품 여러분 막 이런 거 할까 하다가 조금 이렇게 좀 상태 안 좋은 뭐 음식물 음스 막 이렇게 좀 이상해. 그래서 뭐라고 부를까 막 고민을 해봤는데 네, 그래서 이게 환경인데 뭔가 환경과 관련된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 이 장명의 고통이 여러분 그 부모님들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름 짓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내가 막 생각을 해봤어요. 환경이랑 관련된 그 단체들 이름 생각해봤어. 그랬더니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단체가 있죠. 뭐지? 그렇죠. 그린피스. 그린피스가 있어. 좋아. 느낌 오지? 자, 그린피스. 그 다음에 또 환경과 관련된 뭐 용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서울 주변에 막 그 건물 막 계속 짓고 그러면은 자연이 파괴되니까 서울 주변에 개발을 못하게 해놓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을 못하게 해놓은 지역이 있어요. 거길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그렇지. 그린벨트. 느낌 뭐지? 느낌 와요? 그린벨트 또 있어. 독일에 그 정치인들이 속해 있는 정당 중에서 환경 보호 이런 거가 그런 걸 위해서 만들어진 당이 있어요. 유명해. 그런 당 이름이 녹색당. 그래갖고 내가 딱 공통점을 찾았지.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지. 다 이 초록색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내가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그리나 했는데 좀 이렇게 입에 착 붙지가 않아. 그리나 좀 그러지 않아요? 그거랑 비슷해. 그리마 맞나? 그리마 맞나? 그 다리 여러 개 달리는 거 있잖아. 여러분 지네라고 부르는 거 그거 돈벌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쌤이 지난주에 쌤이 출근을 일찍 하는데 교무실에 불을 딱 켰는데 내 책상이 딱 있는데 내 책상이 벽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자, 이 가운데 손가락만한 그리마가 벽에 딱 붙어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갖고 내가 그리마와의 사투를 또 아침부터 그 그리마 맞나? 돈벌레? 하여튼 그리나 하려니까
조금 자꾸 그게 트라우마가 생각나는 거야. 지난주 있었던 일이거든. 딱 불 딱 켰는데 내 자리로 막 이렇게 가는데 벽에 뭐가 있으면 뭐야? 그때 이만한 게 이렇게? 이만한 게 돈벌레 다리가 쑤시해가지고 타고 내가 타고 막 어떻게 할까 막 휴지로 잡을 수도 없고 막 하다가 뭘로 잡았냐면은 막 주변을 뒤지다가 홈키파는 없고 그게 있는 거야. 초파리 싹싹 알아요? 작년에 우리 반에 있던 건데 내 책상에 그 작년에 써 남은 거 그 쓰레기통에 좀 여름에 쓰레기 좀 먹던 거 좀 버리지 마. 쓰레기통에 막 날파리들 생겨가지고 내가 그 초파리 싹싹이라는 거 인체에 무해한 거 있어. 그것도 초록색이네. 근데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초파리 싹싹 쓰고 남은 게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라도 뿌려야겠다. 뭐 초파리 싹싹을 들고 그리마 맞나? 돈벌레한테 간 거야 이제. 여러분 그 돈벌레가 그런 것 얘기 들어봤죠? 집에 근데 왜 환경 얘기인데 자꾸 이런 얘기 하냐? 괜찮아요. 첫 시간이니까 몇 분 됐어? 6시 5분. 그 돈벌레가 그 이로운 곤충이에요. 보기가 조금 그래서 그렇지 얘들이 전투력이 엄청 세. 일단 다리가 엄청 많잖아. 그래서 집안에 바퀴벌레, 뭐 개미는 모르겠다. 하여튼 해충들을 걔가 다 잡아먹는데요. 해충 알을 먹는다 그랬나? 하여튼 그 그리마가 있으면 그리마가 좀 무섭지만 대신에 다른 곤충이 없대 그리마 덕분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 돈벌레 나오면 이름도 돈벌레잖아. 좋다고 그래갖고 걔 죽이지 마라 그런 얘기가 생각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초파리 싹싹을 들고 하면서 그 생각을 해.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하겠지? 이게 초파리용인데 지금 그리마 중에서도 얘는 완전 그 자이언트급이었단 말이야. 진짜 거짓말하고 화면을 보면서 해야 돼. 이렇게 이만한 거 딱 붙어 있어가지고 초파리 삭사하고 딱 뿌렸다? 내가 미치지 막 벽에서 막 내려오는 거야. 나한테 막 와가지고 내가 막 도망다니고 막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막 계속 뿌려가지고 결국은 기절했는지 어쩐지 막 이 교무실 내 책상 주변이 다 이렇게 축축해지고 여러분 많이 해보지 않았어? 어렸을 때? 막 목이 막 뿌리다가 목이 땅에 떨어지면 위에다 막 뿌리잖아 죽으라고. 그래갖고 막 초파리 삭사를 막 뿌렸지. 내가 볼 때는 그 살충제 성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너무 많이 뿌려갖고 애가 축축해가지고 이렇게 못 움직이는 것 같아. 이렇게 휴지만 이렇게 둘둘둘둘 해가지고 싹 집어가지고 이렇게 탁 화장실 가서 버렸지. 살생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얘기 그래서 내가 그리나를 생각했는데 그 장면이 생각나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한국어로 하는 건 또 어떨까?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초록이들 그리미들 그리나는 좀 그래. 그리미들 그리고 또 초록이들 이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뭘로 할까 하다가 난 또 민주적이잖아. 여러분 이 환경이 그 문과 같은 경우는 민주시민이 우리도 이과도 그렇지. 다 환경 민주시민 그 외국어 일중한 이렇게 중에 고르는 거였죠. 그치? 우리 이게 또 환경이 민주시민이랑 같은 급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도 투표로 정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호칭 이렇게 불러주세요. 딱 해가지고 1번 그리니 2번 우리말 한국말로 초록이들 유치원 갔나? 유치원 애들은 노랑이잖아. 우리는 좀 컸어. 빨주, 노초, 노랑 다음 컸으니까 초록이들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또 다른 애칭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 환경에 굉장히 여러분은 그거잖아. 환경을 보호하고 싶고 환경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결코 일중한이 싫어서 그렇게 오진 않았겠지. 환경을 알고 싶고 환경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환경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이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환경에 그 이로운 생명체가 있으면 그렇게 불러줘야겠다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 떠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얘네들은 토양을 굉장히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아이들이에요. 누구냐면 지렁이 굉장히 고마운 애들이에요. 여러분 환경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내가 막 다른 애들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렁이만한 게 없어.
3번 지렁이들 지렁이들. 그래갖고 자 3개. 자 후보 딱 정했어요 예상대로. 아 그리고 기타도 있어. 기타 4번에 기타 하면은 뭐 좋은 거 있으면 써보세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호칭 없어요. 그냥 일단 이제 우리 OT의 주제야. 호칭 정하기. 자 일단 인사말을 읽어요. 경하 환경 하이. 환경 하이. 환경 하이. 그리고 호칭은 1번 뭐였지 아까? 아 그린이.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린피스, 그린벨트, 녹색 땅 이런 데서 따온 거지. 그린. 2번 또 좀 그리마가 자꾸 생각나서 뭐였냐? 아 초록이. 유치원생들은 노랑이, 너네는 컸으니까 초록이. 빨주, 노초, 초록이. 다음에 3번 아주 그 환경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생명체를 본받자는 의미에서 지렁이. 자, 이렇게 해서 출첵 설문에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일주일 후에 공개됩니다. 자, 그거 뭐야? 투표 결과는 내가 저기다 공지해 줄게요. 그 니네 딱 들어오면은 클래스룸 딱 환경 내가 딱 그 있잖아. 환경이라서 내가 또 뭐 무슨 사진 실었는 줄 알아요? 안 되게 말을 빨리 하면 울리더만. 맞아. 그래요. 나 자꾸 말이 딴 데로 새요. 내가 물리 영상을 먼저 올렸잖아요. 막 댓글 이제 그 애들 막 요청사항에 좋은 말도 많았는데 이런 건의사항 중에 2-3명이 이걸 썼어. 소리가 너무 울려요. 나도 알아! 나도 안다고. 학교에 시설이 없어요. 아니야. 그래갖고 내가 막 연습을 해봤는데 말을 빨리 하면 안 돼. 뭐 말이 너무 느려요. 배속재생 시켜주세요. 이런 거 누가 댓글 달았던데 나도 일부러 말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연습해보니까 안 그래도 울리는데 빨리 말하면 더 못 알아들어. 그리고 내가 아나운서처럼, 내가 자꾸 이렇게 보고 말하냐 가까이 가서 아나운서처럼 또박또박하게 할 수 있지도 않아 발음이. 그래서 막 내가 알아낸 방법은 말을 최대한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 들어본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조금 음질이 좋아졌어. 왜 좋아졌냐면 첫 번째, 내가 카메라를 앞으로 많이 당겼어요. 그래서 물리 때보다 칠판이 좀 잘렸어. 근데 거기까지만 필기를 하면 돼. 그리고 내가 막 또 인터넷 막 찾아봤는데 그런 거야. 우리 그 처음에 핸드폰 살 때 주는 그 있잖아요, 이어폰. 그리고 또 하필이면 내 그 폰이 또 최신 폰이야. 나오자마자 샀단 말이야, 작년에. 노트 10. 이게 노트 10만 그런 건 아니구나. 하여튼 요즘 거는 이게 없잖아요. 3.5 동그란 잭이. 그래서 마이크들도 다 동그란 잭으로 된 게 대부분인데 이것도 안 돼. 막 찾다 보니까 처음에 살 때 들었던 그 핸즈프리를 달아서 그 마이크에 말하면 울리는 게 좀 준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험을 해봤더니 조금 주는데,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카메라 당기고, 그래서 지금 그 마이크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 여기까지 와 있어요. 마이크가 짧어. 그래가지고 또 내가 양질의 이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말 하다 여기까지 왔지? 지렁이도 한번 뭐 얘기했죠? 하여튼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좀 무선 마이크를 사봐야겠다 했잖아. 인간 강사를 꽂아서 말하는. 그래갖고 내가 그걸 또 찾아봤다. 근데 웃긴 건 또 뭐냐면 이 무선 마이크도 그 동그란 잭으로 된 거는 싼 거는 몇만 원이면 사는데 이게 아니잖아. USB-C잖아. USB-C는 찾아본 게 좀 쓸만한 거 막 20 몇만 원, 30 몇만 원, 60 몇만 원 막 이런 거지. 그래서 내가 물론 너희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깝진 않은데 이 온라인 이러다가 2주 후에 계약하면 어떡할 거야? 그럼 난 딱 2번 찍고 그거 못 쓰는데.
그래갖고 아씨 어떡하지 하다가 또 막 찾아봤다. 그랬더니 이 유선으로 된 마이크 중에 긴 게 6m짜리가 있더라고. 6m. 그건 그렇게 안 비싸. 몇만 원이면 사. 그래갖고 그건 어제 샀어요. 근데 아직 안 왔어. 어제 사가지고. 그래갖고 오늘은 원래 들어있던 걸로 테스트하고 있고, 다음 시간은 내가 딱 6m짜리 해가지고 딱 꽂고, 좀 무선인 척 하려면 양복에 좀 가리고 딱 나오게 해가지고 무선인 거 맞나? 다음 주부터 이렇게 옆으로 서서 찍어야지. 해가지고 여기다 딱 대고 하면 조금 더 나은 음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지렁이. 하여튼 오늘 그 물리랑 똑같아요. 제일 온라인 수업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지? 물리 들은 사람들 빨리 화면에 대고 대답하세요. 나 옛날에 어릴 적에 TV 유치원 이런 거 막 아침에 막 뽀미 언니 이런 거 안 하는데 너무 옛날 사람인가? 뽀미 언니가 어린이 여러분 그럼 나 TV 앞에 앉아서 네 막 이랬잖아. 그럼 또 그 뽀미 언니가 그래. 어머 참 대답을 잘했어요. 나 진짜 내 말이 들리는 줄 알고. 막 라디오 옛날 사람이다. 라디오 듣다가 막 퀴즈 나오고 뭐뭐는 뭘까요? 막 마이크 그 라디오에 대고 막 뭐야 막 이랬었다. 그거 니네도 해. 니네도 대답해. 내가 뭐 물어봤지 근데? 뭐 물어봤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 온라인 수업에 제일 중요한 거 물리 영상 본 사람들은 알죠? 뭐지? 출석 체크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똑같아. 이건 똑같이 할 거야. 영상 중간중간에 계속 할 거야. 영상 시청과 출석 체크 해주세요. 이거 영상 시청과 출석 체크 해주세요. 빨리 해. 지금 아니지. 영상 보고 해. 그 질문 있으니까 꼭 해야 됩니다. 네, 해주고 코칭은 저기 해서 여러분 투표한 다음에 선생님이 바로 다음날 집계해가지고 그 구글 클래스룸 딱 들어오면은 거기 첫 화면에 니네 보이는 게 스트림이라고 돼 있어요. 스트림. 그 옆에 수업. 니네 맨날 스트림에서 들어오는 사람 있지? 아직도 모르고. 스트림은 알림판이에요. 알림판.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글이나 수업 자료가 차곡차곡 보이는 거고 그 옆에 수업 누르면 수업만 딱 나와. 근데 그 스트림에 쌤이 게시글로 올릴게요. 자, 총 우리가 130명이거든? 130명? 130명 중에 그림이 몇 표? 초록이 몇 표? 지렁이 몇 표? 기타 몇 표 해서 여러분은 내일부터 뭡니다.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다음에 OT 시간이니까 또 뭐 해야 되지? 나 지금 배가 내가 밥 먹기 전에 찍으려고 했는데 바빠서 못 찍었어요. 또 밥 먹고 찍느라 이거 막 또 안 잠기잖아. 내가 아침에 이제 어제 내가 자꾸 딴 얘기 안 해. 몇 분이야? 괜찮아요. 왜냐면 오늘 2시간짜리예요. 2시간짜리. 오늘 시간표가 2시간, 일주일에 2시간인데 몰아서 찍는 거야. 길게 해도 돼. 그 물리 영상을 딱 찍었잖아. 찍어가지고 보는데 내가 알고는 있었거든. 저울 달아봐가지고 무거워졌다는 걸. 근데 화면으로 보니까 이게 화면은 더 뚱뚱해 보인대잖아요. 그래서 막 연예인들 실제로 보면 막 피식 마르고 그랬다며. 나도 좀 그렇게 뚱뚱해 보이는 줄 알았는데 쌤 아내가 보더니 똑같은데 이러면 짜증나는데. 하여튼 충격 먹은 거야. 내가 이거 안 되겠다. 빨리 그 실제 계약하기 전에 살을 빼야겠다. 막 어떻게 하면은 날씬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사람이 정석으로 가야 되는데 편법을 먼저 찾잖아. 나도 살은 빼기 귀찮으니까 필터를 찾아봤어. 필터 찾아봤고 막 이렇게 나오게 했어. 그래갖고 처음에 또 나중에 한 생각은 영상을 이렇게 내가 16대 9로 찍고 있어요. 여러분 모니터로 꽉 차라고. 16대 9로 찍은 영상을 편집 프로그램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누를까 이렇게 한 가로가 긴 거잖아. 16대 9인데 이렇게 찍어놓은 다음에 영상 편집에 들어가서 한 10대 9로 이렇게 줄이는 거지. 근데 반쪽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생각도 했는데 해보니 이렇게 딱 밀어보니까 이 사람이 좀 외계인처럼 생겼어. 그래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그거 있잖아. 코로나를 핑계 대고 마스크를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할까?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그 생각을 했지. 막 분석을 하다가 내가 턱이 너무 뚱뚱해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게 내가 막 보다가 아내랑 보다가 이게 카메라가 내가 너무 낮게 설치했다. 이 책상 위에 올려놨었거든요. 물리 찍을 때 키높이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놨어. 아주 진짜 삼각대 제일 낮게 해가지고 딱 올리고 요 정도에서 나를 이렇게 찍었단 말이지. 카메라가 이렇게 요 정도 밑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밑에서 찍으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보이니까 턱이 뚱뚱해 보인다. 그래서 좀 눈높이로 이렇게 내가 올려야겠다. 그랬더니 옆에서 내가 막 그 영상 보면서 막 하소연을 하니까 쌤 아내가 뼈를 때렸어요. 쌤 아내 특히 뼈 때리기. 짜증나게. 내가 이거를 너무 내가 낮춰서 찍은 것 같다. 내가 실제로 이렇게 턱이 뚱뚱하지 않은데 이거 좀 다음에 내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높여놨어. 이렇게 눈높이로 올려서 딱 찍어야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야, 동갑이야. 나보다 하루 일찍 태어나고 맨날 반말해. 야, 그래갖고 너 잘 생각해봐. 수업 시간에 애들 너 수업 서서 듣냐? 아니. 더 낮춰 있어. 걔들은 수업 시간에 살이나 빼. 그래가지고 뼈 맞았잖아. 뼈 맞고 막 살을 빼야겠다 그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쌤이 원래 항상 수영 갔다가 출근하는데 요새 수영장 못 간 지가 이제 한 달 보름이 넘었어요. 한 달 보름이. 오늘 며칠이야? 4월 10일. 지금 4월 10일에 찍고 있거든. 영상을 미리 한 번에 쫙 찍을까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 물리 수업 1시간 올리고 보니까 애들이 밑에다 막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럼 그 다음 수업 때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시덥잖은 게 대부분이야. 근데 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 영상을 보고 그 다음 영상을 찍어야겠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 얘기는 왜 했지 그때 지금? 갑자기 왜? 하여튼 시계 보다가 4월 10일이야. 4월 10일 날 찍는 이유는 월요일 수업이니까 전날 찍는 거지. 그래서 아침에 원래는 쌤이 수영을 딱 1시간 하고 6시부터 7시까지 수영을 하고 출근하는데 수영장 못 간 지가 이제 45일 정도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6시부터 자전거 타잖아, 집에서. 실내 자전거, 먼지 쌓여있던 거 있어요. 가지고 꺼내가지고 아침에 막 자전거 1시간 타고 땀 흘리고 샤워하고 와서 배에 들어갔나 보는데 배 더 나온 거 같고. 왜냐면 어제 밤에 내가 짜증나서 피자를 한 판 시켜먹었지.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이 얘기는 왜 한 거지? 뭐 하려고 그런 거지? 하여튼 뭐 이 얘기 왜 나왔지 우리? 내가 왜 했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맨날 이래!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맨날 얘기하다가 딴 얘기로 세잖아. 센 다음에 물어본다. 앞에 앉아. 난 모범생이라 앞쪽에 앉아 있었거든. 그래서 원래 딱 모범생들은 딱 앞쪽에 앉아요. 선생님, 나 무슨 얘기했지? 속으로. 자기가 어디 얘기인지도 몰라. 이랬는데 내가 해보니까 알겠어.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일로 빠졌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야 이게 뭐죠? 쌤이 내가 이거 왜 봤냐면 쌤이 스마트워치인데 지난번에 촬영하는데 막 그 선생님들 막 전달 사항이고 그러면 막 쌤 교무실이 없으니까 막 전화하고 저기 찍다가 막 드르르르 해가지고 막 어떤 애가 지난 시간에 무음으로 해더라고 알려줬는데 무음으로 또 아니면 하여튼 교무실 나오면서 저 영상 찍으러 가니까 중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지 말고 카톡이나 문자 주세요 그랬어요. 왜냐면 쌤 이게 스마트워치로 딱 볼 수 있으니까 전화는 막 흔들리니까 별거 아니었어.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하여튼 이 환경에 이제 환경 과목이 뭔지 뭐 얘기를 해봅시다. 쌤이 이제 내가 환경을 가르칠지 몰랐어요. 내가 왜 환경을 어쩌다가 여러분하고 환경을 가르치게 됐냐면 올해 3학년에 과학 수업이 엄청 많아요. 물화생지는 똑같이 있는데 생활과학 과학 처음 생겼지, 융합과학 새로 생겼죠, 과학사 새로 생겼죠, 환경도 새로 생겼죠.
다 새로 생긴 거거든. 그래갖고 우리 학교는 이제 과학 선생님이 10분이 계세요. 물화생지 10명. 본인 과목 물화생지 1, 2 나눠서 맡은 다음에 이제 1학년 과학, 1학년 실험만 정하면 됐는데 올해는 3학년 과목이 4개가 생긴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들끼리 회의하면서 자 누가 무슨 과목 가르칠 거냐 막 정하는 거야. 근데 난 또 이제 그런 데 있으면 또 멋있는 척을 해야 되잖아. 내가 딱 뭐라 하는 줄 알아? 저는 마지막까지 남는 거 하겠습니다. 딱 이랬어. 마지막까지 남는 거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 하게 됐어요. 그때까지 환경이 교과서도 없었어. 교과서가 안 나왔어. 옛날에 있던 과목도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환경은 도대체 과학 선생님이 가르치라는데 뭘 가르쳐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지. 생활과 과학은 왠지 좀 그 1학년 과학이랑 비슷할 것 같아. 느낌에. 융합과학도 뭔가 좀 뭘 가르치는지 알겠어. 그게 이제 마지막까지 남았던 게 과학사랑 환경이었는데 둘 다 싫었어. 둘 다 싫었는데 뱉은 말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나온 환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좋은 점이 있어요. 환경을 내가 딱 이제 마지막 나온 그럼 제가 환경을 하겠습니다. 딱 저는 뭐 아무거나 맡겨만 주신다면 그래가지고 환경이 좋은 게 평가가 없어요. 그 사실을 알고 선생님들이 내가 환경할 걸 받으셨는데 복 받은 거야. 환경은 등급 자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하는 2학년 때도 있었지. 진로랑 똑같아요. 교양 과목이에요. 교양. 3학년 과목 중에 교양 과목이 4개 있어요. 진로, 논술, 얘는 일주일에 1시간짜리. 그 다음에 환경하고 민주심. 환경. 이 두 과목은, 이 네 과목은 더 있나? 확실하지 않아요. 선생님 기억에 4개 같은데. 하여튼 이 환경 과목은 일주일에 2시간이나 배우는데 2시간이면 뭐 2시간이나 배우는데도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는 건 평가를 안 봐도 된다는 거야. 딱 여러분 생기부에 이수, 미수 이렇게만 표시돼요. 쌤이 이수, 미수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수업 시간에 뭐 과제나 수업 참여도 같은 거, 출석률 이런 거에서 뭐 한 60% 이상 됐다. 그럼 얘네들은 이수 뭐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개이들이지. 생각해봐. 중간고사 딱 봐야 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여튼 지필고사 때 일본어, 중국어, 한문 이런 애들은 그거 시험 공부해야 되잖아. 환경 안 해도 돼. 더 좋은 거. 뭐 그것 중에 기말고사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환경은 수행평가다. 과제가 있긴 있는데 그걸로 점수 매기는 건 아니야. 스트레스 안 내긴 내야지. 안 내면 이제 미수야. 다 미수 시켜버릴까. 니네 나중에 딱 생기부 떼었는데 얘는 뭔데 교양 과목이 미수냐? 협박. 자,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수업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완전 개이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까 막 이제 고민을 했어요. 다음 내내 환경 과목을 맡고 처음에 이 교과서를 이렇게 쭉 봤는데 내가 너네 입장이라면 시험도 안 보는 과목인데 그 수업을 막 얼마나 집중해서 듣겠어 사실. 그쵸? 물리도 열심히 안 듣잖아. 환경은 좀 이런 딱딱한 얘기를 하면은 좀 그럴 것 같아. 또 뭐 왔다. 날 부르는 건가 아닌가만 보면 돼. 나 부르는 게 아니야. 뭐 얘기나 그랬지? 환경은 나 뭐 얘기나 그랬지? 진짜 까먹었는데? 뭐 얘기했지? 하여튼 뭐 가르칠까? 좀 이렇게 지루할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한 막 그런 설명들을 하면은.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한 방법은 어차피 교양이니까 이 과목의 목적은 그거잖아. 환경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 나갈 것이냐 그런 걸 이제 배우는 건데 선생님이 방학 내내 주제를 몇 개 정했어요.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간략하게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좀 뭐 재밌는 주제들로 재밌는 내용으로 해주고 자료도 좀 찾아서 보여주고
아니면 여러분한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착 나눠주고 자 오늘의 주제 뭔데 자료를 한번 각자 찾아봅시다. 찾아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대한 선생님이 생각을 써보세요. 아니면은 찬반 뭐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찬반에서 이렇게 토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근데 온라인 수업 때는 이 막 찬반 토론을 못 하잖아요. 글 쓰라 그러면 그것도 외우고 싶고 그래서 그냥 자신의 생각 정도 써서 내라는 그런 과제는 줄 거예요. 길지 않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주제들이 뭐 선생님이 생각해 본 게 몇 개 있어요. 일단 오늘 할 주제는 오늘도 할 거야. 2시간짜리이기 때문에 계속 오리엔테이션만 할 수는 없잖아. 오늘 할 주제는 그 환경을 파괴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좀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 우리 생활에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있는 플라스틱을 주제로 오늘 첫 시간은 플라스틱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볼 거고 뭐 선생님이 찾아본 주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GMO, 유전자 조작 생물, 조작? 변형? 그런 GMO가 환경에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뭐 여러 가지 환경에 어떤 피해를 줄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거고 또 이런 것도 있어. 그 신문 보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가 우리 그 일반 내연기관 휘발유나 디젤이나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나온 게 청정에너지 전기 자동차잖아요. 근데 이 전기 자동차도 사실 따지고 보면 환경에 많은 피해를 줘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쓴 배터리, 전기자동차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배터리 또는 그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생기는 또 환경오염의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 또 뭐 이런 거 있어요. 공항이나 항구나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서 세우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의 건립에 대한 찬반 그런 사회적 이슈들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런 주제들로 1주나 2주에 하나의 정도의 주제로 같이 생각해보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렇게 우리가 이런 환경에 파괴를 할 수 있구나 또는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는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새로운 내용 이런 막 용어를 외워야 되고 이런 수업은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재밌는 주제로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은 플라스틱을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벌써 지금 33분인데 몰라 금방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뒤에 관련 자료들을 막 넣어놨거든. 말하기 귀찮아서. 아니고 그 선생님이 이 영상 뒤에 그 유튜브 영상 2개를 올려놨어요. 링크를. 근데 진짜 플라스틱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거 이것저것 다 보고 여러분한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영상을 2개 엄선했으니까 첫 번째 거는 5분이 좀 안 됐던 것 같고 두 번째 거는 한 20몇 분 그랬어요. 편하게 볼 수 있어요. 부담 없이. 그거 보다 보면 플라스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선생님도 그 영상을 보면서 좀 충격받은 게 몇 개 있어. 예를 들어서 막 플라스틱은 재활용을 하잖아요. 재활용하는데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14%? 뭐 이렇대. 막 열심히 우리가 막 우리 단지는 매주 목요일날 재활용 내가 막 아내가 재활용해라 그러면 재활용 싹 걸어서 가는데 재활용 그 좀 신기했던 거는 뭐냐면 이거 그 테이크아웃 컵 있죠 여러분이 많이 가는 건 뭐냐고 뭐 주시 메가커피 뭐 공차 스벅 이런데 그 투명한 거 나는 그게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몰랐어. 이거 몰랐죠? 알았어? 거짓말하지 마. 몰랐잖아. 그게 그 영상에 보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재활용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뭐 페트병 같은 거 분리수거할 때 막 그 비닐 다 떼야 되고 막 알긴 알았는데 사실 나도 귀찮아서 잘 안 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막 접착제로 붙여놔서 잘 안 떨어져. 옛날에는 그렇게 다 붙여놨는데 요즘엔 일부만 붙여놨는데 그래도 안 뜯어져요. 선생님 찾아보니까
독일인가 어디는 이 옆에 우리 뭐냐 껌 이렇게 따는 줄 당기면 따듯이 페트병에 있는 비닐을 이렇게 쭉 당기면 퍽 빠진대 그냥. 그래서 분리수거 잘하라고. 그래서 아예 비닐 포장을 대부분은 안 하고 페트병 자체에 그냥 음각으로 아니면 인쇄도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뭐 로고를 새기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알게 됐고, 또 충격적이었던 거는 우리나라가 그 플라스틱 소비량이 1인당 세계 몇인 줄 알아요? 그건 얘네가 영상 보세요. 엄청 쓰고 있지만 엄청 쓰고 있어. 그리고 비닐봉지를 개인당 420장을 쓰는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장을 더 쓰는 거야. 개인당 깐난 애기까지 다 막 태어나자마자 하루에 1년에 420장을 쓰는 거야 비닐을.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비닐봉지 일회용 비닐봉지 규제가 시행됐잖아. 작년 말인가부터 시행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부 그 편의점이나 불가피한 곳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비닐봉지를 팔 수 없어요. 그 재활용 봉투나 여러 번 쓸 수 있는 그 장바구니 그런 것만 팔 수 있지. 그래서 그것도 왜 할 때는 되게 불편했거든 나도 처음에. 막 전면 금지하고 뭐. 옛날에는 비닐봉지를 무조건 돈을 받으라 그랬다. 돈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 돈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제 돈 주고 사는 걸로 바뀌었어요. 비닐봉지 한 장 한 장당 20원인가 냈잖아요. 처음엔 그것도 사람들이 엄청 불만 많았거든. 근데 이제 정착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냥 20원씩 내고 봉지를 자꾸 사는 거지. 소비량이 크게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특단의 대책을 세운 거지. 아예 금지. 완전 금지. 처음에 막 불만이 엄청, 나도 막 맨날 쌤이 장보러 내가 가거든. 막 패배로 막 날려. 뭐 사오라. 퇴근하면서 막 사가야 돼. 쌤이 집이 가까운데 차 타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맨날 퇴근할 때 뭐 사오라고 시켜요. 막 이제 장바구니를 그걸 안 주잖아. 비닐봉투를. 그래가지고 선생님 차에는 항상 그 장바구니가 2개에서 3개 항상 실려 있어요. 트렁크 딱 열면 장바구니가 있어. 3개. 3개 있다. 내가 기억나. 큰 종류별로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그래가지고 쇼핑백 이제 장바구니로 대신해서. 근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좋은 것 같아. 우리 집에 맨날 비닐 막 쌓였었거든. 근데 이제 비닐이 안 생기니까 그런 배경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1년에 420장씩 쓰고 있더라.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얘기도 영상에 나옵니다. 여러분 막 그런 거 봤죠? 얼마 전에 그 이슈됐던 사진 중에 거북이 코에 이렇게 빨대 이렇게 꽂혀가지고 막 사람이 빼주는데 거북이가 막 인상 막 쓰면서 눈물 막 툭툭 흘리고 막 불쌍하게 막 우리가 버린 빨대 때문에. 빨대 하니까 또 생각난다. 내가 얼마 전에 이제 공차를 사다가 먹었어 집에서. 공차 빨대가 엄청 크잖아요. 펄이 나가니까 빨대가 이만하단 말이야. 이만하지 않나? 이만하단 말이야. 그래서 빨대를 보고 야, 이 빨대도 플라스틱인데 이것도 씻어서 재활용할 때 내놔야겠다고 빨대 딱 씻어가지고 재활용할 때 내놨거든. 근데 그 쌤이 올린 영상에 보면은 빨대는 재활용 안 되니까 그렇게 제발 하지 말라 그런 얘기도 나와. 너무 찔렸어. 그런 것도 나오고. 이 선생님이 올린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플라스틱이 버려지면 막 부딪히고 바람에 막 갈리고 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뀐대. 뭐 그런 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미세 플라스틱이 결국은 우리가 막 버린 플라스틱이 자연에 돌다가 물고기들이 막 먹어. 예를 들어 바다에 막 플라스틱 쪼가리가 막 떠다니잖아. 그러면은 그 흰수염고래처럼 막 크릴새우 이렇게 크릴새우 먹는 애들 어떻게 먹는 줄 알아요? 입 벌리고 물 하면은 물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걔네 약간 우리 그 거름망 같은 데서 샥샥 해서 그 안에 있는 그 크릴새우를 먹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 플라스틱이 다 걸린다는 거야. 그 고래 뱃속에 그렇게 플라스틱이 많대요. 이 걔네는 아주 작은 크릴새우를 먹기 때문에 이 여과하는 구멍이 되게 작아. 거기에 작은 플라스틱도 막 해가지고 먹는 거야. 막 안에 고래 사체가 떠올랐는데 해부해 보니까 안에 플라스틱이 가득 차 있더라고. 이런 거 오늘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쌤이 찾아본 것 중에 그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다.
우리 그 저기 있잖아 클렌징 폼 여학생들 많이 쓰죠. 남자들도 많이 쓰잖아. 클렌징 폼 막 쓰면은 그 안에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들어있대요. 왜냐? 이게 약간 연마 성분 까끌까끌해야 이 노폐물을 잘 닦는 거야. 만져보면 약간 까끌까끌하잖아요. 그 까끌까끌한 게 다 미세한 플라스틱이래. 이게 하수구로 버려져서 바다로 흘러간대요. 그래서 그거 누가 먹냐? 우리가 먹어. 염전에 소금 있잖아. 소금을 만들어서 가져와서 분석해보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 성분들이 되게 많대요. 심각한 거지. 심각한 거야.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영상 첫 번째는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 두 번째 영상은 이제 실험을 한 거야. 우리 생활 속에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고 어떤 것들은 재활용이 되고 막 이런 건데 지루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본 것 중에 지갑까지 걸러내고 볼만한 것만 두 개 골라서 올렸으니까 쌤 여기 오리엔테이션 영상 끝나면 플라스틱에 대한 영상을 보고 과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 과목은 시험이 없기 때문에 너네가 이 수업을 이수했냐 못했냐를 선생님이 나눠준 과제에 대한 응답 같은 걸 모아서 그거를 정해야 돼요. 점수화하진 않지만. 그래서 어렵진 않습니다. 오늘 그 선생님이 올린 과제에 보면 쌤 영상이 있고 밑에 플라스틱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2개 올려놨고 세 번째 과제를 열어보면 거기 또 귀여운 우리 그 선생님 집에 있는 김코코 씨가 여러분을 반겨해 줄 겁니다. 하여튼 거기 보면 간단한 과제가 있어요. 뭐였더라? 내놓은 지가 오래돼서 플라스틱의 장점이었나?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에 어떤 편리한 점을 주는가? 그리고 어떤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가? 각각 3가지씩 써보라고 했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좀 긴데 그거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필수, 니네 짜증내잖아. 뭐야? 평가도 없다면서 몇백 자를 쓰라고. 꼭 안 써도 됩니다. 그 세 번째 과제는 저거예요. 그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인가? 아이디어인가? 그런 걸 쓰는데 그거는 왜 넣어놨냐면 환경도 교과니까 여러분 생기부에 이렇게 기록을 해줄 수 있어요. 하는데 이왕이면 기록될 때 여러분의 진로 희망과 관련돼서 그런 과제들을 낼 때마다 예를 들어 내 꿈이 자동차 공학자야, 엔지니어, 자동차 공학자면 기계공학 같은 데 가면 내가 기계공학자가 됐을 때 선생님이 던져준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계공학자가 된다면 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내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 직업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볼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쪽으로 지금 쓰고 있는 플라스틱을 어떤 식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 내 꿈이 떡볶이집이야. 떡볶이집에 엽떡을 차릴 거야. 엽떡 나 매워서 못 먹어. 엽떡은 제일 1단계 매운 것도 너무 매워. 근데 그 엽떡 사장님이 내 꿈인데 내가 엽떡 사장님이 되면 엽떡은 괜찮다. 그 떡볶이집 중에 그런 얘기도 나와. 이렇게 비닐 쭉 뜯는 포장, 이렇게 진공 포장, 아니 밀봉 포장 쭉 눌러갖고 옆에 테두리 딱 붙여주는 거 있잖아요. 공차도 그렇게 해주잖아. 근데 이게 이 붙어있는 이 비닐 조각 때문에 재활용이 또 어렵대. 그러니까 나는 엽떡 사장이 됐을 때 이 용기를 뚜껑을 닫는 식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자기 직업이랑 관련돼서 그런 이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조금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참신한 거면 선생님이 얘는 이런 진로희망을 가지고 있고 환경 시간에 플라스틱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하면서 또는 자기 생각을 발표하면서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생각이 있다면 하고 아니면 그 첫 번째, 두 번째 간단한 것만 필수 과제입니다. 쌤이 그거를 여러분이 바로 그 창에서 칠 수 있게 구글 문서로 해서 올려놨어요. 딱 열면 이렇게 딱 떠. 쌤 질문이 쓰세요. 3가지 쓰세요. 이렇게인가? 3가지 쓰세요. 이렇게 나오잖아. 거기다가 바로 치면 돼요. 제일 좋은 건
그 PC로 구글 크롬으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가 쓰고 있는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플랫폼은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100% 호환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그런 과제가 있다면 PC에서 바로 하면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위에 제출 버튼이 있어요. 제출 버튼 흰색이었던 것 같아요. 딱 누르면 바로 과제 제출이 돼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그냥 한글 파일로 여러분한테 학습지를 주시는, 돌려받는 게 아니고 그냥 참고해라고 학습지를 한글 파일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딱 누르면, 한글은 구글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글 창에 바로 안 보여. 깨지거나 아예 안 보이거나 그래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오른쪽 위에 그 새 창에서 열기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네모네에서 화살표 되어 있는 건가? 뭐 그런 게 있어요. 눌러서 새 창에서 열면 다운로드 버튼이 그때 생겨. 다운 받으면 돼.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한글로 제출하라고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다시 파일 첨부하기로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되고, 선생님은 다시 돌려받을 그 과제는 바로 칠 수 있는 구글 문서로 해놨으니까 그냥 창에서 바로 치세요. 스마트폰도 가능해요. 그리고 스마트폰 중에서 아이폰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인데 이제 처음에 너네가 지웠거나 필요 없어서 했으면 요거를 깔면 됩니다. 만약 딱 열었는데 안 쳐져. 그러면은 무료 프로그램이야. 구글에서 그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가면 이렇게 치면 있어요. 얘네 구글 스펠링은 알겠지? 맞냐? 구글 문서 또는 한글로 그냥 구글 문서, 이 앱을 깔면 그 과제를 바로 폰에서 칠 수 있습니다. 제출하기 눌러서 가면 되고, 요거 그 이상한 짤퉁에 속지 말고 밑에 그 회사 이름도 구글 ACC인가 그걸로 돼 있고, 아이콘 모양이 이래. 파란색 이렇게 귀퉁이 좀 접혔는데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접힌 모양 있고 글씨 이렇게 써있는 요게 아이콘 모양이에요. 이거 받아서 설치하면 탭이나 태블릿이나 안드로이드 폰이나 앱스토어에도 있어요. 이거 설치하면 선생님이 올린 문서를 바로 열고 거기서 바로 작성해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50분이 다 돼가. 말 너무 많이 했어. 지겹죠? 중요한 거 뭐였죠? 중요한 거 뭐였더라? 영상 시청과 출첵하기 해주세요. 쌤 오리엔테이션 영상이 끝나고 나면 쌤이 올린 2개의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있는 과제를 열어서 나 너무 길게 쓰기 싫다 그러면 1번, 2번만 써서 해도 되고, 아니면 조금 생각해보고 3번까지 작성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해야 되는 거 뭐지? 항상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 출석 체크. 거기 보면은 이 영상 중간에 나왔던 뭔가 질문도 하나 있고 위에 학번 쓰고 이름 쓰고 있으니까 출첵 온라인 하고 밑에 제출하기 꼭 눌러주세요. 와, 시간이 1시간. 마지막 하나. 저런 사람이 있어. 선생님, 설문지를 열었는데 권한이 없대요. 학교 계정으로 다시 들어오세요. 학교 계정으로. 다음에 선생님, 창은 열렸는데 제출을 아무리 해도 계속 오류가 뜨고 변화가 없어요. 크롬으로 들어오세요. 익스플로러 말고 크롬으로. 그리고 저런 거 있어. 과제 미제출이라고 떠요. 그거는 과제는 선생님이 오늘 환경 시간에 낸 것처럼 구글 문서나 한글 파일로 과제를 냈을 때에는 그걸 제출 안 하면 미제출인데, 우리 이 설문지는 거기서 과제로 인식을 못해. 구글이 그냥 설문지인데 이 전체로는 하나의 과제가 형성되어 있기, 그러니까 선생님이 과제를 안 준 거지. 구글 입장에서는 영상하고 설문지만 딱 있으면 선생님은 설문지 안에 문제를 간단하게 내서 줬는데 구글은 그거를 과제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과제 제출 처리가 안 되고, 여러분 화면에 컴퓨터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내 과제에서 그 과제가 있으면 과제 목록이 뜨거든. 선생님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화 환경 제출 이런 과제가 보일 거야.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과제 없고 밑에 완료로 표시하기인가 그런 버튼은 항상 생겨요.
그러니까 아무 과제가 없는 걸로 인식하는 거지. 설문지는 얘네 구글이 볼 때 이게 무슨 과제야? 뭐 과제가 없지만 무조건 밑에 버튼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완료로 누르면 이제 미제출 과제 없음이라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설문에 응답해서 제출하는 순간 선생님들한테는 여러분 설문한 게 쫙 들어와. 단지 그거 하고 나서 나한테 왜 미제출이라고 알람이 뜨지? 그러면 그 버튼 안 눌러서 그래요. 완료로 표시하기 누르면 경고가 떠.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가 하나도 없는데 완료하시겠습니까? 없는데 그럼 완료하지 뭐 기다릴 거야? 빨리 완료. 또 생기면 어떡해? 빨리 완료 해서 하면은 그 미제출 알림 안 뜹니다. 쌤이 좀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50분. 선생님이 영상 올릴 때 그 다운로드 못하게 막아놓지 않아요. 귀찮으면은 받아서 배속 한 2배속 막 넘겨 막 이거 헛소리 하니까 다 넘겨가지고 들으면 됩니다. 듣고 마지막에 꼭 뭐라고 선생님이 추가로 내준 영상 시청하기와 출첵하기 해주세요 하고 밑에 있는 과제는 일주일 안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마감 기한 일주일 지나서 내도 받아줘요. 내지고. 근데 가능하면 빨리 해서 수업 그 영상 보고 바로 지금 50분이니까 50분 남았잖아. 영상 2개 해봐야 30분 안 되거든. 20분이면 충분히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부르는 애칭은 투표해서 정하겠습니다. 경아 수고했습니다. 이거 끄는 거 나 알아 이제. 쉽다.